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동영상이니까 이전 동영상 먼저 들어보시고 이 동영상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연계 동영상으로 들어주십시오. 하여튼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과 저희 아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균형 잡기 상황이고 저희 아내는 대사증후군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그걸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에 차고 있다라는 걸 연결하지 못하고,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 이제 분석이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희 아내와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저하고 동일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균형 잡기 상황에 들어오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왼쪽 다리나 왼쪽 옆구리가 하여튼 50 아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왼쪽 다리에 더 많은 중량으로 피를 끌고 와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없을 때, 그죠? 그걸 균형 잡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처음에 균형 잡기에는 왼쪽 다리 다 빼는 거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균형 잡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되면서,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는 우리가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채워주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조금 그 필요한 만큼만 조금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50 이상,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가 50 이상이라는 건 아직 저기 조금은 왼쪽 다리에 피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중량을 올려줘야 됩니다. 왼쪽 다리나 왼쪽 옆구리. 설사 50m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필요하다라면 다시 올려줘야 돼요. 올려줬다가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50m로 안정권에 들어올 때, 이제는 균형 잡기 상황으로 완전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에 대한 영상을 자꾸 살펴보시면 좀 적용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저 개인적인, 그냥,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은, 이거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생각이 많이 들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게 마지막에 균형 잡기 상황이 되니까 공통점이 뭔가 하면, 낮에 운동할 때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균형 잡기 상황에서 낮에 운동할 때는 방향성을 잡고 지금 순방향으로 운동을 하면 컨디션이, 뭐 왼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치더라도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안 움직일 때, 가만히 앉아, 밥 먹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TV 보면서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잘 때나 뭔가 몸에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낮에 운동할 때는 순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주니까 이게 뭔가 연결성이 생기면서 몸이 가볍고 편하고 하여튼 좋고 이런데, 안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연결성이 이렇게 자꾸 이게 다운되면서 약해지면서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면서, 근데요, 이게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불편함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좋은 날도 있었는데 되게 불편한 게, 와, 이거 맞나 싶을 정도 이랬다가 또 믿음을 갖고 또 가보니까, 다음날은 조금 약해져요.
또 다음날은 운동을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조금 더 개선을 시켜보니까 또 다음날은 잠자는 게 훨씬 나아요. 어제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저께보다 어젯밤에 잠자리가 좀 낫더라고요. 잠을 여러 번 깨더라고요. 여러 번 깨고, 그러니까 막 깰 때도 좀, 아, 그냥, 힘들다. 그냥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부대낀다. 창자도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저 같은 경우 왼쪽으로 많이 누워 자고, 뭐 똑바로 누워 자더라도 하여튼 약간 다리 동작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많이는 못해요. 밤에 너무 해버리면 몸이 이상해져서, 그냥 살짝 이렇게 다리, 왼쪽 발은 뒤꿈치를 살짝 눌러주기도 하고, 오른발은 살짝 이렇게 트는 느낌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불편해서 잠 못 자겠더라고. 근데 하여튼, 너무, 아까 많이 하면 불편해서 잠 못 잔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이, 저 그 계속 추적하고 있거든요. 좋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자꾸 생기고 있다. 물론, 뭐, 제 말이 나중에는 뭐 틀린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걸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레발 치기 싫은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봐주시는 게 옳아요. 제가 막 이 방법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뭐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다 도달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기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에요. 다리가 개선이 되면서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올라온다? 근데 나한테는 올라오는데 왜 저희 아내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않지?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 왼쪽 다리나 왼쪽 옆구리가 언더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여지껏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구체화된 부분이에요. 구체화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측면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도전을 해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 동영상 큰 장르가 두 개가 있어요. 대사증후군 장르가 있고 균형잡기 장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대사증후군에서 제가 균형잡기로 넘어올 때 상황이 어떤가 하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모래주머니를 다 벗은 거예요. 그리고 양손 또 동일하게 차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균형 잡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도 또 균형 잡기에 들어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왼쪽 다리 중량이 빠질 때 다리 조작을 계속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균형 잡기 대사증후군 말미에 다리 조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리가 점점 맞아지면서 왼쪽 다리 중량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 조작을 열심히 하면 중량이 빠진다라는 거는 맞아요, 사실은. 또 물론 그 중량에 의해서 피가 계속 왼쪽 다리에 모세혈관을 채워줬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다리 조작을 하면서 빠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다 벗었잖아요. 근데 지금 균형 잡기에 들어와서 지금 왜가 하면 나중에 보니까 제가 왼쪽 다리하고 왼쪽 옆구리까지도 제가 25g, 30g을 차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균형 잡기 대사증후군 장르 말미에서는 끝자락에서는 다리 조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든 왼쪽 다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중량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나는 이제 빠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뭐 계속 운동해주면 되지라고 하고 다 뺐어요. 다 뺐는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다 뺐고, 호주머니도 다 뺐고, 뭐 수건도 다 뺐고, 다 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 내가 50년을 오른손잡이로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살아왔는데, 내가 왼쪽 다리 모세혈관에 피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하나도 안 차고 있으면 결국은 또 오른쪽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왼쪽 다리에 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왼쪽 다리뿐만 아니라 왼쪽 옆구리도 채워주는 게 더 좋은 느낌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를 30g, 처음에 한 60g 정도 찼었죠. 그동안 까먹은 게 있어서 60g 차다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30g, 25g까지 쭉 내려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피가 어느 정도 차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 60g만 채워주니까 딱 바로 차버리니까 오바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왼쪽 다리를 다 빼는 게 아니라 25g이나 30g 정도 남겨놓고, 어떻게 필요하다면 옆구리 테스트 해갖고 옆구리도 한 25g이나 30g 정도 차고 있었으면 어떤 지금과 유사한 결과, 혹은 유사한 결과나 뭐 하여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그때 이제 왼쪽 다리하고 다 빼버리고 이제 상체를 계속 맞추다 보니까 다리는 뭔가 약간 언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돌아가고 빼앗기고 있고, 상체는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뭔가 약간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왼쪽 다리는 약간 언더 상황이 있고, 또 상체는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평상시에 걸을 때 의식을 안 하면 잘 몰라요. 의식을 하면 이렇게 똑바로 걷는다 싶은데, 항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해보면 항상 다리가 비슷하든가 오히려 오른쪽 다리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걸어보면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다리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제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온다,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신기하다, 이거. 그동안 계속 오른쪽 다리가 뒤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운동하러 가서 한 처음에 5분 정도가요,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온다라는 느낌, 왼쪽 다리가 뒤로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5분쯤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더라고. 제가 이 말을 한 거는 신기해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게 느낀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오른쪽 다리가 뒤에 있는지 왼쪽 다리가 뒤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언젠가는 언제 멈출지를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오른쪽 다리가 테스트 해보니까 뒤에 있다, 뭐 오른쪽 다리가 길다, 왼쪽 다리가 길다, 테스트는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못 느끼면 결국은 테스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멈춰야 될지 알려면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느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제가 자꾸 뭐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당장 그게 응답을 안 해주셔도 몇 주 뒤에나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여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보세요. 이렇게 걸을 때도 보세요. 자기가 오른쪽 어깨가 높은지 왼쪽 어깨가 높은지를 굳이 거울을 봐도 돼요. 거울을 보고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 저는 솔직히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대충 높이가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제가 관심을 그동안 가져왔었기 때문에 창문이나 거울을 보면서 자꾸 어떤 기준을 정하고, 아,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른쪽이 내려와 있구나, 왼쪽이 내려와 있구나. 지금은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요, 뭐 오른쪽이 되게 셀 때 있잖아요. 계단이 오른쪽이 셀 때는 진짜 오른쪽이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눈으로 확 보여요. 확 보여요. 근데 비슷할 때 보면 또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왼쪽이 세지면 오른쪽이 살짝 더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거울을 봐도 보이고 제가 느껴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엉덩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오른발이 뒷발이고 왼발이 앞발이면, 왼쪽 다리 앞쪽 허벅지가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른발이 뒷발이면, 오른쪽 다리는 뒤쪽 허벅지가 두꺼운 거예요. 엉덩이는 어디가 두껍겠습니까? 오른발이 뒷발이면. 오른발이 뒷발이면 엉덩이는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엉덩이가. 만져보면 알아요, 사실은. 뭐 엉덩이 만지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추행이라고 자기 엉덩이 자기가 만지는데 무슨 성추행입니까? 그죠?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거울 같은데 뒤로 서서 이렇게 하여튼 한번 보세요. 아니면 뒤에서 사진을 찍어 보든가, 하여튼 이래 보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발이 뒷발이면 오른쪽 엉덩이가 더 커요. 이게 만약에 두께를 이렇게 재본다면 오른쪽 엉덩이가 더 큽니다. 왼쪽 엉덩이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오른발 뒷발이니까 저는 왼쪽 뒷주머니에 지폐 한 5장 정도 넣고 다니고, 저희 아내는 오른쪽 엉덩이가 약하니까 오른쪽 엉덩이 쪽에 지폐 한 5장 정도 넣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니까, 왼발이 뒷발인 사람은 그렇게 뒷주머니에 좀 뭐 넣어놓으면 좋아요. 저도 균형 잡기 상황인데도 어차피 돈을 조금은 갖고 다니니까, 뭐 1,000원짜리든 뭐 10,000원짜리든 하여튼 넣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왜 엉덩이를 보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엉덩이 쪽이 약하다라는 거는 뒤꿈치, 그쪽 뒤꿈치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뒤쪽 허벅지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약한 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누워서 하는 운동을 할 때나 뭐 병으로 하는 운동을 할 때나 앉아서 하든 서서 운동하든 이게 운동의 방향성이 자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약한 쪽을 안다라는 건 그쪽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등짝은 어떻게 하냐? 등짝도요, 이렇게 사실은 느끼려고 하면 느껴져요. 등짝도. 저는 지금 비슷한데 오른쪽 등짝이 약간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애매모호해요. 왠가 하면 지금 균형이 진짜 잘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슷해요. 근데 이건 누워봐요. 누워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이렇게 땅바닥이 고른 침대나 매트리스 위에 딱 누워서, 아니면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등짝을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봅니다. 그러면 등짝이 딱 누르자마자 탁 닿는 밀착감이 좋은 쪽이 있고, 반대쪽은 등이 약한 쪽은 살짝 떠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눌러야 등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에요. 그쪽 등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는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한다라면 만약에 누워서 하는 운동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저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세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이쪽이 왼쪽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처럼 보이는데 누워서 하는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잖아요. 네? 이 오른쪽이 뒷발이니까 허벅지는 뒤쪽이 세고 앞쪽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꽈배기를 할 때도 이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발목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걸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앞쪽 허벅지가 세니까 오히려 이쪽에 눌러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걸 모를 때는 그냥 거의 균등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밝혀졌으니까 지금 저는 오른쪽 다리 앞쪽 허벅지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발목을 오른쪽 발목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꽈배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죠. 여기도 조금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른쪽 다리를 훨씬 많이 해줍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뭐 왼쪽을 한 5번 하면 오른쪽은 한 20번 가까이 해버려요. 그럼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왼쪽 다리는 이 아래쪽 뒤쪽 허벅지가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는 들고 있고 왼쪽 다리는 누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워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왼쪽 엉덩이가, 저는 지금 왼쪽 엉덩이가 약해요. 왼쪽 엉덩이가 약하고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약해요. 왼쪽 다리 허벅지 뒤쪽도 약하고 종아리도 약하고 발꿈치도 약하고 엉덩이도 약하고.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을 때 보세요. 왼발 뒤꿈치부터 엉덩이, 왼발 뒤꿈치를 살짝 누르면서 엉덩이에 힘을 살짝 줘보세요.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살짝 조여든다, 힘을 준다는 느낌을 살짝 주면요, 살짝 힘이 들어오면서 왼발 뒤꿈치부터 다리 뒤쪽으로 쫙 이렇게 힘이 연결이 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힘을 줬다, 엉덩이에 힘을 줬다 뺐다. 발꿈치하고 같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세게 누르는 게 아니고 발꿈치 살짝 누르면서 엉덩이에 힘을 살짝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자, 이걸 그냥 한 10번을 이렇게 막 반복을 하면 힘이 살짝 돌아오는 거예요. 20번을 하면 힘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30번을 하면 더 세게 돌아오는 거예요.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오른쪽 다리는 제가 무릎을 살짝 들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러다가 무릎을 살짝 들고 이렇게 해주던가, 아니면 꽈배기처럼 이렇게 해주면 더 강하겠죠. 그죠? 자, 왼발 뒤꿈치 살짝 누른 상태에서 왼쪽 엉덩이를 조였다 풀었다가, 힘을 줬다 풀었다가, 엉덩이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쪽 허벅지까지 다 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침 운동할 때나 낮에 운동할 때 이런 걸 한번 섞어서요. 그러면 개선이 더 잘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하고, 저희 아내는 저하고 반대죠. 저희 아내는 저하고 반대고. 또 이래 있어 보면, 뭐 여러분들 이제 X자 운동 이렇게 해보면 딱 알거든요. 등짝이 왼쪽이 약하다.
그럼 왼쪽을 한 10번이고 20번이고 또 눌러주세요. 이렇게. 약한 쪽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약한 쪽을 계속 찾아내는, 내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유, 그걸 어떻게 찾아내? 나는 못하겠어. 그분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뭐,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는, 제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그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해낼 수 있는 거고, 애시당초 겁먹고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강한 확신을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벌써 시작부터 자신이 없다라, 못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못하겠다 그래버리면 못하는 거죠. 그런 분이라도 자기가 능력이 없다면 제가 기도라도,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해보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으면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이런 원리나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런 쪽으로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제 자신의 삶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선물이니까 또 베풀어야 되고, 베풀 게 또 있다라는 게 감사하죠. 제가 뭘로 베풀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테스트도 자꾸 하시고, 자, 피가 어디에 많은지, 약하다는 건 피가 부족하다는 거야. 다시 생각해. 걸어 다녀보면 온몸 구석구석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 느껴져요. 방구석에 앉아서 우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대요. 우주를.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이 환상 속에 보인다. 이게 자꾸 생각하고 자꾸 알고 싶어 하고 자꾸 그걸 궁금해 하니까 실제가 아니더라도 환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거, 이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발가락에 뭐 가시 하나 있는 거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나한테 자극이 오면. 근데 설사 가시가 없더라도 엄지발가락에 힘이 많이 가네. 새끼발가락에 힘이 별로 안 오네. 관심 안 가지면 이거 몰라요. 앞꿈치에 힘이 많이 가네. 뒤꿈치에 힘이 많이 가네. 관심 안 가지면 몰라요. 근데 관심 가지면 알아요. 이런 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른손에 5g 올리고 왼손에 5g 올리는데 오른손보다 왼손에 5g 올리니까 더 기분이 더 좋아. 그 사람은 감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5g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느낄 수 있어요. 저 가끔씩 이렇게 느껴버려요. 걸으면서 오른쪽 등짝 왼쪽 등짝 이렇게 걸어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왼쪽 등짝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 그럼 느끼면 벽에 가서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잡고 이렇게 노젓기처럼 한 5번 당겨줍니다. 그러면 시원해요. 예, 맞았네. 왠가 오른쪽 등짝은 뭔가 꽉 찬 느낌이고 왼쪽 등짝은 뭔가 좀 좁아져 있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걷다 보면 엉덩이 쪽을 이렇게 보면 이거 오늘 오른쪽 엉덩이가 좀 가벼운 느낌이야. 왼쪽 엉덩이는. 응?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 뒷주머니에 넣었던 지폐 5장 중에 한 2장을 빼요. 그리고 오른쪽 뒷주머니에 쓱 넣어봐요. 그럼 진짜 기분이 살짝 좋아져요.
기분이 살짝 좋아지면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 운동을 이제 뒤꿈치를 많이 걷고 왼쪽 엉덩이를 많이 하니까 이제 서서히 왼쪽이 세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제 뭐 지폐를 이제 5장 넣다가 이제 3장으로 4장으로 줄여야 되겠다. 지금 테스트 삼아서 오른쪽에 2장을 넣어 봤더니만은 또 이거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또 오른쪽 엉덩이가 더 세지는 느낌이야. 그럼 또 빼야죠. 또 빼고 다시 왼쪽에 5장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왼쪽을 5장에서 4장으로 내려주는 거죠. 이거 요리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설탕을 넣었다 뺐다, 뭐 소금을 넣었다 뺐다, 물을 더 채웠다가 빼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냥 쉽다고 요리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 이러면 항상 누군가의 도움만 받아봤지 본인이 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병원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뭐 약 먹고 하면 되잖아요. 치료받고. 근데 병원에서 안 된다 이럴 때는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병원에서 모르겠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 대사증후군이란 말은 뭔가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르겠다라는 건 진짜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확실한 병이 생기면 내가 치료는 해주겠는데 근데 뭐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보고 피가 지금 정상적으로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피가 많이 간 쪽에서 적은 쪽으로 피를 자꾸 이동을 시켜주고 하다 보면 몸이 자꾸 좋아진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걸 해보자는 거죠.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